네,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네, 바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용언입니다, 용언. 그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좀 자세히, 네, 하나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장 뒤에, 네, 중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문장, 그 다음에 뭐, 여러 어떤 주어 서술어 호응이라든지, 그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문장을 제외하고는, 네, 그 앞부분까지는 저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언부터 이제 한글 맞춤법 앞까지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자세히 나갈 테니 자,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거기 용언을 보시게 되면은 개념은 아주 간단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자,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용언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 형용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엇이 어찌하다 그리고 무엇이 어떠하다가 되겠습니다. 어찌하다, 어떠하다의 네, 동작이나 성질 상태 동사, 형용사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동사, 형용사는 문장 안에서 뭘 가지고 있느냐 서술어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서술어의 기능.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앞부분에서 그 공부를 하셨다시피 용언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겠죠. 활용. 용언은 활용이 되니까 자, 얘는 가변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변어. 자, 동사, 형용사는 서술어의 기능, 두 번째는 가변어, 말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기능이 되겠고, 그 쓰임에 따라서, 네, 이렇게 변하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언은 크게 우리 형태소를 했을 때 두 가지로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용언의 어간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 형태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 형태소 뒤에는 형식 형태소가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용언은 형태소로 치면은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크게 두 가지로 네,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용언에서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다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거기. 자, 그래서 우선 크게 세 가지가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에서 이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능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술어. 자, 그런데 이 서술어 같은 경우는 용언만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이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자, 우선 여기까지 먼저 정리를 해두도록 하시고, 자, 그리고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 용언은 뭐의 수식을 받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용언은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라는 거. 그리고 용언은 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형어의 수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언은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예, 부사어로 하겠습니다. 부사어. 자, 그 다음에 용언의 성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용언은 조사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서술격 조사, 네. 또 이다라는 것도 있고 용언은 조사와 결합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용언은 시제 그리고 높임 표현, 네, 시제와 높임에 해당하는 것까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1번 개념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고 있는 기능이다 라는 것은 역시 맞는 말이 되겠죠. 서술하는 기능. 자, 종류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는데 1번 동사부터 네,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사를 보게 되면은 주어의 어떤 움직임이나 작용 이거는 쉽죠. 그런데 밑에 보게 되면은 이제 자동사가 나오고 있고 다음 쪽을 가시게 되면은 71쪽에 타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장에 그러니까 다음 쪽에 나오고 있는 타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자동사부터 보게 되면은 자, 움직임이 여기는 밑줄 긋도록 하시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움직임이 그 주어에만
주어에만 관련되는 동사이다. 그리고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쪽에 타동사를 보시게 되면은 움직임이 다른 대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목적어에 영향을 미치는 동사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동사에 나오고 있는 지금 잡다를 보게 되면은 무엇을 잡다가 되는 것이겠고, 누르다가 있으면은 무엇을 누르다, 그 다음에 건지다가 있으면은 무엇을 건지다, 그리고 태우다가 있으면은 무엇을 태우다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다시 자동사로 오게 되면은 자, 뛰다, 놀다, 걷다, 그 다음에 가다, 살다가 있는데 크게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자동사가 될 수 있는 서술어가 있고 타동사가 될 수 있는 서술어가 있겠지만은 이 자동사하고 타동사를 둘 다 취할 수 있는 서술어도 있습니다. 둘 다. 이 둘 다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될 수 있는 동사를 양양동사, 그러니까 양쪽을 다 취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양양동사라고 부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이 학교에 간다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면은 학생이 학교에 간다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밑에를 보면은 이번에는 학생이 학교를 간다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얘는 부사어가 되겠고 서술어가 되겠죠. 여기는 목적어가 되고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똑같은 기본형이 가다가 되는데 지금 첫 번째 1번에서는 지금 부사어가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 두 번째에서는 목적어 중에서도 타동사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즉 여기는 부사 플러스 자동사가 되고 여기는 목적어 플러스 타동사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즉 똑같은 가다라는 서술어가 있다 하더라도 부사어를 취하게 되면은 특별히 목적어가 나온 게 지금 현재 아니기 때문에 얘는 자동사 플러스 부사어 플러스 여기는 자동사와 결합이 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목적어 플러스 여기는 타동사가 되는 것이겠죠. 타동사. 자, 이렇게 둘 다 취할 수 있는 것을 얘네를 양양동사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예들은 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간단히 학생이 학교에 가다, 그리고 학생이 학교를 가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부사 플러스 자동사, 목적어 플러스 타동사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새가 공중에서 난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새가 공중에서 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똑같이 부사어 자동사가 되는 것이고, 새가 공중에서 난다가 되고 새가 공중을 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역시 똑같이 목적어 플러스 타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즉 가다도 그렇고 난다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둘 다 양양 부사에 해당하는, 이 동사라는 게 무조건 뭐 하나는 자동사고 하나는 타동사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취할 수 있는 동사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양양 동사까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거기 자동사를 보게 되면 거기 위에 뛰다 나오고 있죠. 지금 뛰다. 뛰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토끼가 깡충깡충 뛴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단오날 그네를 뛴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깡충깡충 그리고 밑에는 그네를이라고 해서 그네를 같은 경우는 지금 목적어를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동사로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깡총깡총은 부사어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뛴다는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뛴다라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이 뛰다라는 말이 있어도 앞에 목적어를 취하느냐 목적어를 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동사가 될 수가 있고 타동사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그러면은 타동사까지 아마 이해가 가실 거고, 그 다음에 뒤에 형용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중요한 것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자, 여러분들 거기 형용사로 가면은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의 분류다라는 것은 아마 쉽게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동사는 무조건 뭐 동작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형용사 같은 경우는 우선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의 부류인데 성질이나 상태는 우리 바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요거를 좀 더 세분화시켰을 때 뭐 성상이 있다, 지시가 있다라고도 나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까지 뭐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뭐 들어갈 것까지는 없을 것 같지만은 우선 그래도 여러분들 뭐 성질이나 상태이다라는 기본적인 형용사의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겠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성상 형용사는 뭐가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성질이나 상태 네, 요것이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성상 형용사가 되겠고 거기 보면은 예쁘다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쁘다는 수많은 네, 이론서에서 많은 단어로 나오고 있는 형용사의 네, 예라고 하면은 예쁘다, 아름답다 이 두 개는 가장 기본으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 성질이나 상태에 해당하는 형용사는 성상 형용사다라고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역과 니은이 있습니다. 기역과 니은. 이 기역과 니은 같은 경우 여러분들 네,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거기 성질이 있고 보통 상태가 있다고 했었을 때 성질에서는 지금 아, 하다, 그 다음에 하다에 해당하는 네, 뒤에가 붙지 못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빛이 검다라고 했을 때 얘는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성질이 되는 거죠. 성질. 성질에 해당하는 것은 빛이 검어하다. 이때 같은 경우는 앞부분이 어가 왔기 때문에 음성이 왔기 때문에 아가 아니라 어로 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어하다 같은 경우는 문법적으로 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성질에 해당하는 것은 아 하다와 하다가 불가능하겠지만은 상태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너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너를 좋아하다. 그 다음에 나는 철수를 좋아하다라는 형식처럼 상태에서는 아 하다. 그리고 하다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요 차이점은 네, 꼭 체크를 해 두도록 하십시오. 요거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지시 형용사는 네,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말 그대로 이그저라고 해서 이러하다. 그 다음에 그러하다, 저러하다,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에 해당하는 말 그대로 마지막에 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는 것도 역시 지시 형용사로 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 자, 오른쪽에 아무로하다, 어떠하다까지 다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자, 지금 지시 형용사는 성상 형용사 앞에서는 순서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지금 예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쁜이라는 것은 우리 위에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성상 형용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본적인 형용사의 가장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형용사가 되는 것인데 자, 이때 예쁜이라고 할 수 있는 성상 형용사가 붙게 되면은 오른쪽에 처음이라는 거 나오겠죠. 처음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라는 지시 형용사는 성상 형용사 앞이 이렇게 사용이 되었을 때는 순서에 해당하는 의미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즉 지시 형용사가 들어가면서 어떻습니까? 처음이라는 말이 들어가며 순서상의 특징을 지닐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자, 그러면 이제 동사 형용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기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자, 우선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다 라고 했었을 때 우선 니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자, 니은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니은을 보게 되면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있는데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는 우선 는이 있고 니은이 있겠죠. 니은 또는 는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붙을 수 있으면 뭐가 되느냐? 무조건 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동사. 자, 니은과 는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제에 해당하는 얘네가 붙을 수 있으면은 동사가 되는 것이고 만약 그러하지 못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형용사가 되는 것이겠죠. 형용사. 자, 우리가 동사 형용사를 구분할 때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예를 보게 되면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다에 니은이 들어가면서 지금 유정명사의 동작이 되겠습니다. 동사가 되겠죠. 동사 맞습니다. 하지만 아름답다에 지금 아름답는다 이런 식으로는 사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은 현재 시제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같은 경우에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되는 것입니다. 니은. 여러분들 이거 현재 시제하고 지금 관형사형 전성어미하고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름다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제가 아니라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통해서 형용사를 관형어로 바꾸어주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시제가 아니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디귿 두 번째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또 중요한 게 나타나고 있죠. 우선 디귿을 보면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이 들어가고 있는데 는이 결합할 수 있으면은 뭐가 되느냐? 동사가 되겠죠. 동사 는이 되겠습니다. 는. 자, 는이 결합할 수 있으면은 동사가 되고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은. 그 다음에 또는 니은이 되겠습니다. 니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얘는 현재 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관형사형, 그러니까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됩니다. 요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곧 죽어도 이 두 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두 개. 이 두 개는 네, 시험 문제 우선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요거는 꼭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두 개. 자, 거기 예를 한번 통해서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예를 보면은 지금 산을 보는 나가 되는 거겠죠. 자, 밑에 보니까 산을 보는 나도 되고 산을 본 나도 됩니다. 즉, 이 말은 지금 니은도 되고 그리고 는도 붙을 수가 있는데 우선 특징적인 거 하나, 요거 는이라고 나와 있는 요거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는 이제 은까지 적어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니은 하나만 기억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디귿에서 여러분들이 네, 요게 곤란해 주실 수 있는 거는 관형사인 전성어미 는이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 결합할 수 없으면 형용사가 되는데 밑에 보면은 니은이 네,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형용사는 그러면 는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취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형용사는 이 관형사인 전성어미 니은을 취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는 꼭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 밑에 예를 보시게 되면은 뭐 소슴피 이거는 이제 동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밑에 마시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내려가면은 달는 안 되죠. 안 되죠. 거기 리을이 탈락되면서 다는이라고 해도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되죠. 그리고 단이라고 하게 되면은 다에다가 니은이 들어가면서 형용사가 되는 것이고 자, 여기처럼 지금 아름다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니은이 되겠죠. 관형사인 전성어미 니은을 통해서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요거는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니은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이 가장 기본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리을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을로 내려가게 되면은 리을은 요거보다 조금 더 심화 발전된 것으로서 우선 지금 의도를 뜻하고 있는 려라든지 의도 자, 의도를 뜻하는 려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목적을 뜻하고 있는 어미 러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고 목적 러가 있다라는 건 자, 이게 함께 쓰일 수 있으면은 동사 그리고 그렇게 쓰이지 못하면은 형용사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예를 보게 되면은 철수는 영희를 때리려 하다는 의도에 해당하는 뭐가 되느냐? 동사가 되는 것이겠죠. 의도에 해당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자는 아름다우려 형용사니까 성립이 안 됩니다. 비문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김씨는 공책을 사러 나가다 같은 경우에 러가 사용이 되면서 뭐가 되느냐? 목적에 해당하는 동사가 되는 것이고 목적에 해당하는 동사.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쪽으로 가면은 역시 영자는 예쁘러 화장을 한다.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려에 해당하는 의도라든지 자, 요거에 해당하는 의도라든지 러에 해당하는 목적이라든지 네, 요거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십시오. 요거 자, 역시 이 두 개도 사용이 될 수 있으면은 동사가 되겠고 사용이 될 수 없으면은 형용사가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지금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동사는 아직까지는 모든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얘는 모든 것을 취하고 있고 형용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잘 기억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형용사 중에는 여러분들 있다와 없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있다와 없다 같은 경우는 품사가 동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있다 없다는 형용사로 파악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있으려 하다 뭐 아니면 없으려 하다라는 것이 되는데 또는 있으려 하다 없으려 하다가 되는 것인데 약간 이제 논란이 있고 뭐 존재사로 이제 다른 품사로 이제 뭐 범주를 이렇게 뭐 집어넣어야 된다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여기 성립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두 개에 해당하는 것이군요. 이 두 개. 왜냐하면은 있다에다가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있는다라고 해서 형용사 이 는이 사용이 될 수 있거든요. 는. 또는 이게 현재 시제로 사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있다 없다 같은 경우는 동사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고 형용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동사 형용사를 있다 없다를 완벽하게 나눠줄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이 두 개. 이 두 개를 적용을 시켰을 때, 이 있다와 없다는 예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로 볼 수 있는 또 이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동사는 이 감탄형 어미가 있습니다. 감탄형 어미. 동사는 우선 감탄형 어미가 있다고 했었을 때 형용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형용사도. 자,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감탄형 어미가 뭐가 사용이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자, 요렇게 뭐 가는구나라고 해서 가를 생략을 하시고 여러분들 뭐 는구나라고 해서 요렇게 감탄형 어미가 는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은 형용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용사는 그냥 구나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쁘구나, 아름답구나 라고 해서 요것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역시 이 감탄형 어미도 여기는 니은을 포함한 전체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니은이 없어진 여기 구나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미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2쪽에. 자, 이제 미음으로 가면은 동사는 명령형 어미 어라, 그리고 청유형 어미 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명령형의 어미가 들어가게 되면은 동사가 되겠고, 그리고 청유형의 어미가 들어가도 역시 동사가 되겠습니다. 형용사는 성립이 안 됩니다. 형용사는. 자, 그래서 지금 철수야 일어나라 라고 하게 되면은 일어나라가 뭐겠습니까? 지금 명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줄을 보게 되면은 놀이나 하자 같은 경우에는 청유형이 되겠습니다. 역시 앉아라. 그 다음에 앉자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명령과 청유를 모두 취할 수 있으나 형용사는 취할 수가 없다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우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자,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해 줄 수 있는 기준은 여기 지금 전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크게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있다 없다에 대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다 없다. 자, 여러분들 거기 다시 1번부터 보게 되면 동작을 의미하는 어미와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 결합할 수 없으면 뭐 형용사다 같은 경우에 우리 아까 앞부분에서 다 한 겁니다. 앞부분에서 다 했고 우리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5번을 보시면은 지금 있다는 동사, 형용사로 지금 통용이 되고 있다 같은 경우에 있다 없다는 동사, 형용사로 명확하게 나누어져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거기 5번에 1번 있죠. 5번에 1번을 보게 되면 존재이다, 그 다음에 진행의 의미다를 지니고 있다는 동사처럼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철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철수가 있다. 이때 철수가 있다 같은 경우에는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하다가 되겠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하다. 자,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하다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 이 말은 사람이라든지 어떤 뭐 유정명사가 일정한 장소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한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물이 내 눈앞에 현실에 있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어떤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요거는 동작을 뜻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동작.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의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존재라든지 이때는 지금 동작에 해당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 진행의 의미일 때는 동사처럼 지금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철수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같이 있자라든지 같이 있자 같은 경우에도 계속 다니자 또는 계속 우리 함께 있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동사로서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5번의 2번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5번의 2번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형용사 같은 경우 나는 돈이 있다가 되겠죠. 이때는 실제 사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소유 상태의 의미일 때는 이때는 보통 여러분들 존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존재. 자, 그래서 지금 있다, 나는 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 동물, 네, 물체 이런 것들이 유정이 되었든 무정명사가 되었든 실제 존재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영웅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영웅이 있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형용사에 해당하는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네, 이 존재에 해당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역시 형용사가 되는 것이겠죠. 형용사.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회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가 되겠습니까? 형용사가 되겠습니까? 예, 형용사가 되는 게, 예, 잘하셨습니다. 형용사는 맞습니다. 형용사.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물의 실체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어떤 사실 또는 현상, 네, 사실과 현상이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로 존재하는 이것도 역시 형용사가 맞습니다. 뭐 증거가 있다. 기회가 있다. 둘 다 똑같은 역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형용사.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다와 없다 같은 경우는 동사와 형용사로 통용되는 것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있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꼭 지금 네, 동사와 형용사가 어떻게 통용이 되고 있는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조금 하나만 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좋은 일이 있다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 좋은 일이 있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계획이 벌어지다 또는 있을 예정이다. 이런 것들도 역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형용사.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헷갈린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그 다이어라는 거 있죠. 다이어. 이 다이어가 있는데 이 다이어가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저기 못이 있습니다. 못이 있는데 이 못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무와 나무 사이를 접합할 수 있는 날카로운 물질이 되는데 이 물질이 부모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박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못은 정신적인 상처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똑같은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문맥적인 의미를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문맥적인 의미. 날카로운 물질 접합할 수 있는 목재를 접합할 수 있는 것은 사전을 찾았을 때 1번이 되겠고 정신적인 상처는 어쨌든 이 날카로운 속성이 이게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의미가 되는 되거든요. 그래서 못을 1번 찾았을 때는 날카로운 거 예를 들어서 한 3번쯤 가면 정신적인 상처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에 좀 헷갈린다라고 했었을 때 있다와 그 다음에 있다와 있다가 되는데 동사일 때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그게 나오면은 무조건 문맥적인 의미에서 그런 의미가 나오면은 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라는 것은 뭐가 되느냐?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실제 존재하고 있는 사물이라든지 사람도 되고 동물도 되고 눈앞에 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형용사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정 헷갈리면은. 자, 그래서 우선 있다에 대해서는 동사, 형용사, 네, 품사가 지금 통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잘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꼭. 자,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있다는 네, 두 개로 통용이 된다라는 거 두 개.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형용사 1번에 대한 의미는 형용사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형용사는 개념이 네, 형용사가 맞습니다. 동사보다는. 네. 자, 그 다음에 품사 통용은 네, 지난 시간에도 계속 했다시피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형용사가 되는데 니은
네, 관형사인 전성어미라든지 또는 뭐 현재 시제에 해당하는 이런 니은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동사로 바뀌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큰다는 니은이라는 현재 시제가 들어간 것이고 이게 큰이라고 해서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관형어가 되는 것이겠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네, 동사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동사로. 자, 그래서 지금 6번은 품사 통용이 되겠습니다. 품사 통용.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동사와 형용사에 대한 네, 구별이 되겠죠. 동사와 형용사에 대한 구별. 요거는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되셨으면은 본용은 보조용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용은 보조용언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보조용언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배우고 그리고 이제 한글 맞춤법으로 들어가면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문제로 시험 문제가 잘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두 개를 한 번에 같이 하면 좋겠지만은 네. 그 띄어쓰기 부분은 뒤에 한글 맞춤법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네, 자세히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우선 오늘은 보조용언이 무엇인지 본용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교재 72쪽이 됩니다. 거기 보조용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용언. 보조용언은 우선 혼자서 쓰이지 못하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반드시 지금 다른 용언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주다라고 지금 교재에 나오고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에 단독으로 지금 문장의 서술어가 될 수 있느냐? 단독으로 문장의 서술어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용언은 단독으로 문장의 서술어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쉽다라고 합시다. 자, 쉽다는 보통 가장 대표적인 보조용언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뭐가 됩니까? 비문이 되어버리는 거죠.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보조용언이 지금 단독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서술어로 사용이 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서술어가 완벽하게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웃고 싶다라고 하겠습니다. 웃고 싶다. 자, 웃고 싶다라고 해서 앞부분이 지금 본용언이 들어가는 순간, 요렇게는, 네, 서술어가 성립이 되겠죠. 얘는 본용언이 되고 얘는 보조용언이 되겠습니다. 보조용언.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보조용언은 단독으로 서술어가 될 수 없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용언, 보조용언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본용언, 보조용언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본용언과 본용언의 구조가 있습니다. 본용언과 본용언. 자, 그런데 우리 무조건 이 앞에 나오는 거 있죠. 이 앞에 나오는 거는 무조건 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냐? 본용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용언. 앞이 보조는 절대 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나오는 거는 무조건 본용언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네,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여기는. 자, 그래서 본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예를 들어서 웃고 싶다, 읽고 싶다 또는 뭐 음식을 먹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전부 다 이 앞에 나오고 있는 뭐 먹고 같은 경우는 다 본용언이 된다 이 말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1번 제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으로 가게 되면은 보조용언은 기본적으로 선행하는 본용언의 어미가 이 연결어미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때 연결어미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 그리고 고 이 5개는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본용언의 어미, 네, 이렇게 한정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고가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요게 그 앞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용언의 어간에다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웃고 싶다가 있는데 지금 용언의 어간이 되겠죠. 이 용언의 어간 웃다의 기본형 웃다에 뭐가 되느냐? 웃이 되는 거겠죠. 웃. 이 웃에다가 웃고 싶다는 무슨 구조가 되는 이 고가 붙게 되는 거죠. 고.
아, 어, 개, 지, 고, 얘가 바로 요쪽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얘가 붙게 되는 거죠. 자, 얘가 붙게 되면서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보조 용언이 되겠습니다. 요 뒤에. 보조 용언. 자, 그래서 우선 보조 용언은 용언의 어감 플러스 보조적 연결음이 아, 어, 개, 지, 고가 붙고 나서 네, 보조 용언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네, 예를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춥기도 하다. 자, 춥기도 하다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합시다. 춥기도 하다라는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기본형이 춥다가 되는 것이니까 얘는 똑같이 용언의 어간이 되겠죠. 용언의 어간에다가 지금 기 같은 경우에는 명사형 전성 어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명사형 전성 어미가 오게 될 것이고, 명사형 전성 어미가 올 것이고, 자, 여러분들 그 뒤에 도 같은 경우에는 조사로 치면은 보조사가 되겠습니다. 보조사. 그래서 뒤에 보조사가 오고, 그리고 나서 보조 용언이 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조 용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셨으면은, 자, 다시 종류부터, 네,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자, 우선, 여러분들 거기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 용언의 구성은 요 두 가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 두 가지.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나는 웃고 싶다, 나는 책을 읽고 싶다, 나는 음식을 먹고 싶다, 또는 뭐, 나는 뭐, 말하고 싶다, 이런 것도 다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다. 하나의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용은 보조용언은 사실 실상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조용언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요것만 좀 이해를 하시면은, 그리고 이 문장 자체는 네, 간단하죠. 요것만 암기하시면은 크게 요렇게 구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뭐뭐기 같은 경우는 명사절 또는 명사형 전성 어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파생명사로 또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처럼 이미 우리가 다 선행 과정을 통해서 앞 시간에서 지금 다 살펴봤기 때문에 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사가 되는 것이죠. 이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 용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두 가지 조건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보조 용언의 연결음이 아, 어, 개, 지, 고, 요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제 되셨으면은 바로 밑에 종류의 첫 번째 보조동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동사. 자, 여러분들 거기 보조동사를 보면은 동사처럼 지금 활용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보조동사는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용언 뒤가 되겠죠. 말 그대로. 용언 뒤가 되겠습니다. 용언 뒤. 용언 뒤에 지금 기대어서 마지막 최종, 그러니까 요 앞부분을 지금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개념이 되겠고, 또는 이 뒤에 붙어서 앞의 내용을 의미를 더 서술해 줄 수도 있는 거겠지만은, 뒤에 붙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역시 정리해 주는 것, 이것도 역시 보조 용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에 지금 예를 보게 되면은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아라가 있고, 공책은 책상 위에 얹어 두었다가 있을 것입니다. 얹어 두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뭐뭐어, 그리고 얹어 두다도 역시 뭐뭐어가 되는 것이겠죠. 이런 것처럼 보조 용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용언의 어감 플러스 그 다음에 보조적인 연결 어미가 사용이 되고 다시 뒤에 보조 용언의 구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런데 이 공부를 여러분들 좀 하시다 보면은 이 뒤에 여기 지금 쉽다가 있고, 요거는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지금 본용언 플러스 보조 용언의 구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예를 보면은 그 얹어두다가 있죠. 책상 위에 얹어두다. 책상 위에 얹어두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뒤에 보조 용언이 아니라 이제 뒤에 본 용언이 되겠습니다. 이따가 또 한 번 더 할 건데, 이게
본용은 플러스 본용은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파악하시려고 하게 되면은 앞에 나오고 있는 본용은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앞에 나오고 있는 본용은을 지웠을 때 나는 쉽다라고 하게 되면은 말이 성립이 되느냐?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보조용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지금 두다가 있습니다. 두다는 좀 헷갈리겠죠. 여러분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아라. 그 다음에 이 소리를 한번 보아라. 말이 성립이 안 되니까 얘는 보조 동사가 맞겠죠. 보조 용언이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게 되면은 공책은 책상 위에 얹어 두다라고 해서 그냥 두다와 그 다음에 얹어가 있던데 얹어를 없앴을 때 이거 공책은 책상 위에 두다? 책상 위에 두다 이게 말이 살아있지 않나? 이런 식 생각하시면서 본용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아닙니다. 얘는 보조 용언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대로 요런 문장 있죠. 쓰레기를 갖다 버려라가 있는데 자 요런 게 이제 있다라고 했었을 때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요거 앞부분을 없앴을 때 뭐 가지고 버리든 또는 그냥 버리든 이거 그냥 가져다 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갔었을 때 이거를 지금 없애버렸을 때 쓰레기를 버려라라고 하게 되면은 가지고 버리든 그냥 어쨌든 버리든 간에 쓰레기를 버리라라는 이게 지금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뒤에가 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두다를 보시게 되면은 이 두다 같은 경우는 어떤 성질이나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보조가 맞습니다. 보조가. 자, 그래서 지금 얹어 두다라고 나오고 있는 말 그대로 행동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동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성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얘는 뭐뭐 두다는 보조 용언이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책을 꽂아두다 있죠. 책을. 네, 여기 하나 더 적겠습니다. 여기 책을 꽂아두다라는 게 있다고 했었을 때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꽂고 난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성질,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보조 용언이 맞습니다. 보조 용언이. 사실 뒤에 본용은 플러스 본용어인데 요건 좀 골라내는 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요게. 자, 그래서 보통 두다 같은 경우에 뭐뭐 두다 그 다음에 뭐뭐 두다의 형식으로 계속해서 그 결과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로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73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네,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다. 그렇다고 이걸 뭐 굳이 뭐 다 암기하실 것까지는 없고, 이 자꾸 보다 보면은 대충 어떤 규칙이라는 게 이런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한 번에 다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뭐지 아니하다, 또는 뭐뭐지 말다, 뭐뭐지 못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없는 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른쪽을 보면은 뭐뭐지 않는다. 그리고 뭐뭐지 못하다 이런 말들은 사실 나와 있는 그대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여기 있는 나와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없는 게 말하다가 있네요. 말하다. 그러니까 말라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는 가지 말아라 뭐 하나 예를 적어 두도록 하십시오. 뭐 그곳에는 가지 말아라.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뭐뭐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가 있네요. 못하다가 있네요. 못하다. 한 번 오지 못하느냐 뭐 이런 말이 있겠죠. 한 번 오지 못하느냐 뭐 이런 말. 자, 이것도 역시 뭐뭐지 못하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적은 김에 요 지금 이제 한 번을 여기 지금 붙여놨는데 이 한 번이 여러분들 이 한이라는 게 관형사 즉 수관형사가 이렇게 성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순서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수관형사로 해서 이게 띄워야 되겠지만은 제가 의도한 거는 지금 관형사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저는 부사로 의도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러니까, 딱
딱 한 번이라는 그 강조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는 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 번은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나 이거 꼭 한 번만 해보자라고 해서 이거 꼭 한 번이라고 해서 강조의 의미일 때는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부사로 성립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뒤에 사동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 오늘 할 겁니다. 뭐뭐게 하다. 그 다음에 뭐뭐게 만들다라는 것으로서 그대로 사동 보조동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피동도 우리 오늘 할 건데 뭐뭐어지다 그리고 뭐뭐게 되다가 있는데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되돌아가게 되다. 이런 것들 다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어차피 요거는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진행이 되는데 요거 진행 밑에 전부 다 다 그러니까 빠져있는 거는 다 아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 되어 가다 오른쪽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뭐 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없는 게 계시다가 안 보이네요. 계시다. 뭐 선생님께서 원고를 쓰고 계시다 또는 쓰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하나 적어 두시면 되겠죠. 그냥 앞에 주체는 생략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원고를 쓰고 계신다. 요렇게 없는 예는 하나만 추가해 주도록 하십시오. 여기 뭐뭐고 계신다. 자, 여기까지 메모가 되셨으면 그 다음에 종결 완료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결 역시 나다 그리고 내다 버리다 말다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일을 마치고 나다 그리고 먹어버리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없는 거는 위기를 견디어내다. 위기를 견디어내다. 요거 하나 메모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그 다음에 말다가 또 하나 빠졌네요. 말다 같은 경우는 뭐 해내고야 말겠다. 자, 이렇게 말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봉사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두 개 다 나오고 있고 시행에 보다도 역시 강세 두 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도 보유는 지금 가지다가 없네요. 가지다는 돈을 집어 가지다. 그거 되겠네. 가지다는 돈을 집어 가져라.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조 동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 형용사까지 다음 쪽까지 가서 다음 쪽까지 하고 이따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언의 활용 앞쪽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조 형용사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보조 형용사 같은 경우는 우선 요거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처음에 이게 지금 단독으로 소수로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보조 용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여러분들 본 용언이 이렇게 살아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소수령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본 용언이 아니라 보조 용언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보통 소수로가 될 수 없다가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요게 또 동사하고 형용사로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동사하고 형용사. 주로 이제 뒤에 이제 보조 쪽이 이게 지금 동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조가 아니라 이게 나중에는 본용으로 바뀌는 것이니까, 본용으로 바뀌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요 보조 용언에 위치하고 있는 본 용언에 해당하는 동사는 단독으로 소수로가 될 수 있겠지만은 형용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용사는 단독으로 잘 사용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거기 예를 보게 되면은 시를 많이 읽고 싶다 또는 춥지 않다가 되는데 오늘은 날씨가 춥지 않다라고 했을 때 오늘은 날씨가 춥지를 없애버리는 순간 않다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말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형용사처럼 활용은 하고는 있지만은 보조 동사하고는 다르게 단독으로 요거는 좀 메모를 하도록 하십시오. 오른쪽에 보조 형용사는 보조 동사와는 달리 보조 형용사는 보조 동사와는 달리 단독으로 문장에서
단독으로 문장에서 서술 능력을 가지지 못하다. 자, 보조 형용사는 보조 동사와는 달리 단독으로 문장에서 서술 능력을 가지지 못하다라고 하나 메모하십시오. 이게 또 하다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아까 앞에서는 보조 용어는 단독으로서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보조 용어의 위치에 있지만은 아까 쓰레기를 버려라는 게 있잖아요. 마지막에 버려라 이런 것처럼 이게 지금 보조 동사 같은 경우는 얘가 나중에 본용어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단독 서술어로 이렇게 사용이 될 수가 있지만은 형용사는 그렇지 못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시면 이거 진짜 이해 안 갑니다. 이거. 자, 됐으면은 밑에 보조 형용사로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보조 형용사. 자, 위에 지금 우리가 봤던 보조 동사와 역시 마찬가지인데 보조 형용사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제한적이죠. 몇 개 없습니다. 희망에 해당하는 뭐뭐고 싶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앞에 나오고 있는 본용어를 다 마음속으로 없애보십시오. 그러면서 이게 문장에서 성립이 되냐 안 되냐를 계속 확인하십시오. 자, 역시 부정어로 가게 되면은 얼굴이 아니하다, 마음이 못하다 역시 앞에 다 빠져버리게 되니까 문장에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4쪽으로 가셔서 여러분들 추측을 보시게 되면은 집으로 보다, 그 다음에 비가 싶어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조형은 네, 구성되고 있는 것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되셨으면은 네, 거기 3번 특성으로 가셔서 자, 특성 1번, 3번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2번만 보시면 됩니다. 2번에 밑줄 긋도록 하시고 본용어과 보조용어 사이에 서나 다른 문장 성분이 게재될 수가 없다. 다른 문장 성분은 보통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웃고 싶다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웃고 서 싶다라는 말, 네, 이거 써보십시오.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서, 그 다음에 서, 네. 집어서 이건 좀 애매하죠. 집어서 가져라 이거는. 그 다음에 원고를 쓰고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 다 서를 집어넣어 보십시오. 다 집어넣으면은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말이 좀 성립이 될 만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대다수의 지금 본용어가 지금 기본적으로 보조용어 사이에는 네, 이런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서가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네, 나와 있는 것처럼 게재될 수 보통 없다는 거, 이거 하나 기억만 해두도록 하시면 여기. 자, 그래서 3번의 특성 2번 본용어과 보조용어 사이에는 서 게재될 수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른 문장 성분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가게 되면은 지금 네, 1번 아주 중요하죠. 서너말 어미 는과 니은이 붙으면은 역시 보조 동사, 그렇지 않으면은 보조 형용사가 되는데, 자, 책을 읽어본다는 지금 니은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역시 보조 동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보다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이 지금 앞에 는 같은 게 앞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때 보다는 보조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냥 형이라고 적혀 있는데 네, 좀 더 이해를 네, 확실하게 하고 싶은 분은 보조 형용사라고 네, 그 이름을 다 메모를 해두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책을 읽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조 동사가 되겠고,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책을 읽는가 보다라고 해서 보다는 보조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먹지 않았다도 역시 마찬가지죠. 먹지 않는다라고 해서 는이 지금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조 동사가 되겠고, 그리고 오른쪽에 집이 크지 않는다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않는다, 않았다는 보조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않았다, 보조 형용사. 자, 그 다음에 2번 본용어의 품사에 따라서 지금 구별한다 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못하다가 있고 못하다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못하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니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못하다가 있습니다. 못하다. 자, 아니하다와 못하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아니하다 못하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부정이 되겠죠. 부정. 부정이 되겠습니다. 부정. 자, 지금 아니하다 못하다 등의 부정 보조 용언이 되는데, 자, 얘네들은 지금 선행 용언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앞에 나오고 있는 용언이 동사냐 형용사냐에 따라서, 동사나 형용사냐에 따라서 앞이 동사면은 얘네도 동사,
앞이 형용사면은 얘네도 형용사가 된다라는 거, 형용사. 자, 그래서 본용언의 품사에 따라서 구별한다라고 나오고 있죠. 품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가지 못하다가 있다라고 합시다. 가지 못하다. 자, 그러면 가지 못하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못하다는 보조 동사가 되겠습니다. 왜? 앞부분에 지금 기본형이 가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왔기 때문에 얘는 보조 동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예쁘지 못하다의 예쁘다는 형용사가 되니까 이때 못하다는 동사가 아니라 보조 형용사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지 않는다. 자, 우리 지금 교재에 나오고 있는 거는 지금 못하다가 지금 예로 나오고 있죠. 이거 말고 않는다, 그러니까 아니하다로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자, 여기도 한번 보시면은 앞부분에 이제 주어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역시 피지 않는다가 있겠고 아름답지 않다가 있겠죠. 아름답지 않다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지금 피다가 있으니까 동사가 되니까 이때 아니하다는 동사가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형용사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때 않다는 형용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가 이렇게 나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즉 본 용언의 품사에 따라서 동사면은 동사, 형용사면은 보조 형용사.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나오고 있는 보조 용언이 어간에 는다를 붙일 수 있으면 동사, 없으면은 형용사. 어쨌든 간에 동사는 무조건 는이 들어가고 형용사는 안 들어간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자, 밑에 보면은 듣지 않는다 맞으니까 동사가 되겠고 돕는 듯 한다는 역시 되지 않으니까 뭐가 되느냐? 보조 형용사가 되는 것이겠죠. 여기. 자, 3번인데 는이 들어가느냐 그러지 않느냐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4번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동사 뒤에 반드시 동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동사 뒤에는 보조 형용사가 위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형용사 뒤에도 보조 동사가 올 수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로 4번으로 내려가면 우리 이미 했습니다. 우리 이미 여기서 했죠. 용언의 어감 플러스 그 다음에 연결 어미가 5개가 들어가고 있고, 보조 용언으로 첫 번째 구성, 두 번째는 용언의 어간에다가 명사형 전성어미 기, 그리고 보조사 플러스 보조 용언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 먹어 보다가 있죠. 먹어 보다. 이 보다는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예를 들어서 이게 보다가 보조 용언 보다라고 해서 보조 용언으로도 뭐 사용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게 그냥 일반 본 동사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교 부사격 조사 뭐 부사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꽃을 본다. 나는 꽃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자, 이때는 지금 동사가 그냥 이것 자체가 지금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본용은 보조용은 아닙니다. 얘는 그냥 본 동사입니다. 그냥 본 동사. 얘가 그냥 본 용언이죠. 그냥 본 동사가 되겠습니다. 본 동사. 자, 그런데 지금 뭐 나는 너보다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그런 뭐 의미가 나왔을 때 이때 보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비교 부사격 조사죠. 자, 비교 부사격 조사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보다 멀리 뭐 생각하라. 자, 이때 보다 같은 경우 여러분들 부사가 있습니다. 부사. 자, 그래서 지금 기본형이 이제 보다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보다가 보조 용언의 위치를 보조 용언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본동사, 비교 부사격, 그 다음에 일반 부사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괄호 4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괄호 5번으로 가겠습니다. 1번 쉽죠?
용언이 2개 이상 연속이 되었을 때는 무조건 맨 앞에 것이 무조건 본용언이 되겠습니다. 본용언. 자, 그 다음에 다음 동그라미 2번으로 가시게 되면은 두 번째 이하의 용언 중에 다음의 경우에는 보조 용언이라고 되는데 이것도 이제 다 이해 가시면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으로 보게 되면은 단독으로 지금 서술어가 될 수 없을 때 사과를 먹고 싶다가 되는데 먹고를 지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과를 씹다가 되어버리니까 얘는 씹다는 무조건 보조 용언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가시게 되면은 철수는 그렇게 살아왔다가 되는데 사라를 지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은 성립이 되죠. 말은 성립이 되는데 철수는 그렇게 살아왔다 해서 그렇게 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말은 성립이 되는데 의미가 달라집니다. 의미가 달라지는 순간 이것도 무조건 보조 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그렇게 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은 철수라는 하나의 인간이 이렇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오다 같은 경우는 지금 철수가 어떤 교통이라든지 어떤 현실 상황을 통해서 지금 여기 직접 뭐 왔다, 오다, 걸어오다 이런 수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의도한 그 말대로 다른 뜻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보조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가장 중요합니다. 디귿은 여러분들 중요 표시해 두도록 하십시오. 자, 우선 여러분들 거기 사과를 깎아주다가 있는데 깎아주다 이거는 지금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이 맞습니다. 왜 맞느냐, 깎아주든 아니면은 그냥 사과를 주든 어쨌든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는 먹으라고 준 거잖아요. 먹으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얘는 깎아주다라고 하게 되면은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의 문장 구성은 보통 오른쪽에 나오고 있다시피 겹문장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는 거. 사과를 깎았다 플러스 사과를 주다. 이렇게 되면 오른쪽에 나오고 있다시피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으로 성립이 되겠습니다. 본용언.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값을 깎아주다. 값을 깎아주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값을 깎아주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문장이 값을 깎았다가 있겠죠. 그러니까 값을 깎았다라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값을 주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저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문장 1과 문장 2로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다라고 하셨을 때 문장 1은 값을 깎다라는 것이 되고 문장 2는 값을 주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만약에 깎다 이거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은 제 값을 주다라는 의미로 지금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겹문장이 성립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본용언 플러스 본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보조용언이 맞는 것이고 혼문장이 되는 거죠. 혼문장.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의 문장 구성을 지니고 있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겹문장이 된다는 얘기고, 겹문장이 성립이 되고, 그리고 만약 그러니까 값을 깎아주다 이런 것처럼 값을 주다, 값을 깎다라는 말에서 깎다가 이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 문장 자체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이거는 겹문장이 아니라 혼문장에 해당하는 얘는 보조 용언으로 들어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디귿은 꼭 중요 표시해 주도록 하시고, 이거는 어차피 우리 뒤에 띄어쓰기 가면 또 나오거든요. 띄어쓰기. 요거 꼭 기억을 해 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리을은 이미 했습니다. 리을은 우리 앞쪽에서 했는 부분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참고 부분도 했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선 보조 용언까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50분까지 들어오십시오.